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속한 문화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바로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 상품을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은행카드나 카드사조차도 거절한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그를 위해 연대 보증을 서겠는가?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신용 공여를 거절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려고 하는가? 은행에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대출 신청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이다. 이처럼 남에게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인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거절한 사람을 위해 연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는 것은 내재적인 문제를 뻔히 알고도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 때문에 우리는 터무니없는 오류를 범한다. 머리보다 마음이 앞선 결과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빚을 잘 갚을 걸 안다고 스스로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추정 때문에 우리는 연대 보증을 서고 그 연대 보증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는다. 연대 보증이 애당초 왜 필요할까? 동생의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은행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의 연대 보증을 선다. 왜? 자녀의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은행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은 당사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대신 원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교훈만을 체득하는 것이다. 서글픈 현실은 이렇게 정에 이끌려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난다는 것이다. 결국 선의로 연대보증을 섰지만 친구나 친척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이 한 구절에 많은 진리가 함포되어 있다. 가까운 이들이 돈을 빌려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연대 보증을 섰을 경우에도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즉, 돈 잃고 친구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나도 한때 친구를 위해 연대 보증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아준 적이 있다. 물론 내 친구도 나를 위해 연대 보증을 섰다가 내가 파산했을 때 대신 빚을 갚아준 적이 있다. 진실로 친구를 돕고 싶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도록 하자. 만약 그럴 돈이 없다면 그냥 있어라. 연대 보증은 절대 서지 않도록 하자. 왜냐면 친구 대신 그 빚을 다 갚아주게 될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통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월급 담보 대출, 임대 후 소유 등의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진실, 이러한 고리대금업은 저소득층을 착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며 돈을 빌려주는 자만이 배부른 구조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만약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회 경제 구조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제도를 운용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최저소득층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가난에 시달리게 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리대금업자들의 사무실이 왜 저소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는가? 부자들은 결코 이런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월급을 담보로 한 대출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고리대금업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 후 받게 될 월급을 담보로 월급날에 225달러를 주기로 하고 지금 200달러를 받아 쓴다고 하자. 일주일 동안 고작 25달러의 이자가 붙는다고 좋아하면 큰 코 다친다. 그것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650%나 되는 엄청난 이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전화를 걸어온 M도 이런
고리대금의 마수에 걸려든 희생자이다. 그는 아직도 돈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씀씀이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쓰고 결국에는 여기서 빌려 저기다 갚는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빚쟁이들로부터 빚 독촉 협박을 받게 되었다. 그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계좌를 폐쇄하고 각각의 대주들을 찾아가 상환제조정 협약을 하는 것뿐이다. 또한 집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다 팔고 부업을 해서라도 추가 수익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한다. 임대 후 소유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제품들을 일주일에 $20를 주고 빌려 쓰다가 약 90주 후에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제도인데 여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이 무려 1800%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일주일에 $20면 별로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주 $20씩 90주를 지불하면 $1800가 된다. 새 제품을 $500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몇 배의 돈을 주고 중고를 쓰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은 근시안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고리대금업자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만약 이런 고리대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면 얼마 후 재정적으로 파경을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고리대금업자들은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통념 3개월 무이자 할부는 현금 구매와 똑같다. 진실 3개월 무이자 할부는 현금 구매와 전혀 다르다. 은행과 카드사의 적극적 마케팅에 세뇌당한 소비자들은 결국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빚을 내어 물건을 산다. 그 덕에 가구나 가전제품 분야에서 3개월 무이자 판매는 본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무이자 구입은 현찰 구입과 전혀 다르다. 첫째, 현찰을 들고 물건을 구매하러 가면 통상 애누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상점에서 애누리를 받지 못하면 다른 경쟁서로 가면 된다. 반드시 현찰 구매에 따른 애누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대부분 3개월 할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할부 상환을 못한다. 미국의 경우 할부 계약의 88%가 채무로 전환되었다. 일단 3개월이 지나 채무로 전환되면 24에서 38%라는 어마어마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구매일 당시로 소급해서 적용되면 물론이다. 설령 3개월 안에 할부금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리 좋아할 일이 못 된다. $1000짜리 스테레오를 3개월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만약 $1000를 은행에 넣어 3% 이자만 받아도 3개월 동안 $7.5가 늘어난다. 따라서 3개월 무이자가 현찰 구매와 같다는 것은 오류다. 잘못된 통념 자동차 할부금은 생활의 일부다. 평생 벗어날 수 없다. 진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믿을만한 중고차를 사서 할부금 부담에서 벗어난다. 그들이 부자가 된 비법이기도 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